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장혜수입니다. 작년 2023년 10월부터 EU의 환경규제와 무역규제가 결합된 형태인 CBAM이라고 하는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는데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수출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기업들이 EU CBAM이라고 하는 제도를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배출량 산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 기업의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출량 산정 이슈와 함께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배출량 산정 이슈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CBA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U CBAM이라고 하는 제도는 EU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입법 안 중의 하나로서 탄소 누출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EU 영내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있어서 EU 영내에 있는 생산 공정이나 설비 등이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약한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탄소 누출의 문제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EU의 생산 설비가 제3국으로 이전됨에 있어서 단순히 EU 내에 있는 배출량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배출량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로는 EU 내에 있는 생산 설비의 저탄소를 위해서 감축 설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제3국은 그렇지 않아서 EU 영내에 있는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개 부문을 대상으로 CBAM 대상으로 결정을 했고, 이 CBAM 대상 부문 중에 일부 특정 제품 시행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을 EU 영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CBAM 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제품이 EU가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되었을 때 EU의 탄소 규제 수준만큼을 EU의 관세 형태인 인증서로 제출하는 형태로 지금 제도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CBAM 대상으로 설정된 6개 부문 외에도 최초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유, 석유화학 등 유기화학품에 대한 제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EU에서 전환기간 중에 CBAM 대상 품목 확대나 또는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를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EU CBAM은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도 마찬가지로 모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초기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고 이해관계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전환기간을 두어서 제도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간의 목적은 제도를 초기에 안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EU 집행위원회에서 확정기간을 보다 정확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산정 보고의 의무만 주어지고 비용 부담이 주어지는 인증서 제출은 없습니다. 보고서의 제출 주체 자체는 EU 수입업자이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 주체도 EU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은 EU 수입업자가 제도 일정에 따라서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배출량을 산정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기간부터는 실제로 관세 형태인 인증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인증서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3자 검증이 의무화되고요. 전환기간에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검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기업은 수출 유형에 따라서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EU 영내 법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입업자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수입업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CBAM 보고서 내에 있는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EU 영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업체들에 대해서 배출량을 취합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이 기업은 EU 수입업자와 직접적인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EU 수입업자로부터 분기별로 직접적으로 배출량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출은 보통 EU 집행위원회에서 게시한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공통된 양식을 보통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사용은 의무가 아니고 권장사항이고, 또 템플릿 상에서 일부 업체 보안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EU 수입업자와의 컨택을 통해서 별도의 데이터 양식을 통해서 배출량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U로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않지만 전구물질의 형태로서 국내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EU로 직접 수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에 대한 강제성은 없고 다만 유형 2번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배출량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수출기업 유형과 상관없이 현재 시밤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에는 당면 과제인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제품 단위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형태로 EU 집행위원회에서 기본값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본값의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제출하는 보고서까지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총 배출량의 20%라고 하는 양적 제한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0월 보고서부터 실측 데이터 기반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범위와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수집 기준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밤의 경우에는 EU로 수출하는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을 기존에 산정했더라도 제품 생산 공정별로 다시 데이터를 분리하는 할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해당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모든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자체 생산 공정에 석회석처럼 별도의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이 아니라 이미 자체 생산 공정을 거친 물질을 우리 자체 생산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 반제품이 생산되는 데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해서 최종 시밤 제품당 배출량을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공정을 이미 거쳐서 배출량이 발생된 물질을 EU 시밤에서는 전구물질이라고 부르고 배출량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전구물질 목록은 EU 시밤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전구물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복합제품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공정과 전구물질 배출량을 포함해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전구물질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순 제품으로 분류되어서 자체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배출량만을 산정해서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전구물질 협력사별 데이터를 취합해서 배출량을 산정할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취합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이는 EU 시밤 이외에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등 유사한 제도가 타 국가에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꾸리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기업들이 시밤을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슈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밤 대상 제품별 산정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시밤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전구물질을 고려해서 협력사까지 배출량 산정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공급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오더 베이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기별로 생산되는 제품과 고객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 산정에 누락이 없도록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밤은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간별로 배출량 산정 범위나 기준, 국내 배출량 산정 범위의 인정 기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내 목표관리자나 배출권거래제처럼 이미 온실가스 규제 제도를 통해서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사용량을 인정받는 경우에 EU 시밤 대상과 비교해서 만약에 상이할 경우에는 2025년부터 EU 시밤 방법론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추후 확정기간의 제3자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기존의 제3자 검증을 거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법정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값인 고지서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할당 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진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업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추정하되 추후 제3자 검증 단계나 아니면 EU 집행위원회의 실사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배출량 산정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공급망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취합 대상이나 범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이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처럼 또는 탄소발자국처럼 이미 배출량 산정 경계를 결정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말씀드린 시반 배출량 산정의 특징상 제품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고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중에서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당연히 시반 대상 배출량을 산정을 위한 산정 경계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배출량 산정 방법 인정이 올해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산정 방법론이 국내와 EU 시반 산정 방법론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연료 연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3개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반면에 EU 시밤은 CO2, 이산화탄소만을 산정하는 등 산정 대상 온실가스가 일부 다르거나 또는 배출계수의 적용 기준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추후에 EU 시밤 방법론으로의 배출량 산정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제도에서는 RE100 이행을 위해서 REC 구매나 간접 PPA 등 여러 재생에너지 사용 유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REC 구매 등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EU 시밤은 시장 기반의 방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인정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 PPA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제도를 통해서 이미 배출량 산정 경험이 있는 기업임에도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는 여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출량 산정 대상을 결정하는 배출원 식별 단계에서 어떤 배출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또는 자체 생산 공정이나 외부 협력사의 전구물질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출원 식별의 대전제는 제품 생산 공정과의 관련성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 식당이나 법인 차량처럼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이 없는 시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실제 생산 공정에 사용되고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 중에서 연소나 또는 화학적인 공정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원으로 식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각 배출원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는 가스 공급업체나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통해서 사업장 기준의 데이터는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생산 공정별로 측정 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개 공정 라인에 여러 개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에는 이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각 생산 제품의 중량이나 또는 설비의 용량, 가동 시간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 할당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자체 생산 공정 이외에도 외부 협력사의 전구물질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진행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정부 세미나 참석을 유도하는 등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U에서는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들은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데이터 할당 방식에 대한 예시들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밤 대상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실측 데이터 기반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또 전구물질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데이터 취합을 위한 엑셀 형식의 툴일 수도 있고 또는 협력사 대상의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제공하고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시범 전문 컨설팅을 통한 체계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범 전환 기간 중에 기지불 탄소 가격이나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EU에서 공개되는 신규 규정이나 위임 규정을 모니터링해서 확정 기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대응은 보통 국내 기업과 EU 수입업체의 직접적인 컨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 내에 시범 업무 전담 담당자가 없다면 해당 업종이나 부문의 주요 이슈사항이나 EU에서 발표하는 신규 규정에 대해서 영향을 검토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발표 자료 마지막 장에 헬프데스크 메일을 통해서 월간 정보지를 신청하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EU 시범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실측 데이터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 공급망을 고려해서 총 배출량 중에 기본값 등의 추정치 적용 비율이 2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협력사별 데이터를 취합할 때 단순 제품당 배출량 이외에도 기본값 등 추정치를 사용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비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이는 단순 배출량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도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본값은 제품 시행 코드별로 원단위 값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과다 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는 추후 업체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나 글로벌 기후공시처럼 배출량 산정 기준이 여러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밤이 기업에게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체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원료부터 최종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서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협력사의 데이터는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협력사 중에서 자체 역량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중소나 또는 영세 기업이 많기 때문에 EU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EU 수입업자나 또는 EU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필수 보고 항목만을 담은 엑셀 툴을 개발해서 데이터 취합 체계를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확정기간에는 실제 수출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실제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제출하는 주체는 EU 수입업자입니다. 다만 이 인증서 구매 요인으로 실제 국내 수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인증서 구매 비용에 대한 별지 조항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EU 수입업자로 하여금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배출량이 작게 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확정기간 시행 이전에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KMAC는 시밤 정부 TF의 유일한 민간 컨설팅사로 참여하고 있고,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6개 부문 모두 발간했고, 또 시밤 헬프데스크 운영 경험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밤은 EU 배출권거래제와 무상할당량,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여러 요인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서 EU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의 배출량 산정 경험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KMAC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EU 수출 기업에 대한 기업의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